자, 오늘은 그 도형의 이동에서 선대칭과 그 점대칭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볼 거예요. 선대칭과 점대칭.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점대칭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점이지,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잘 참고해서 보면은 그림에서 이 좌표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점 P를 점 P'로 이렇게 대칭시킨다. 이거를 이제 점대칭이다 말하는 거예요. 점대칭.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점을 그 점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넘기는 걸 얘기하는 건데, 넘어갈 때는 어떤 상하로 넘어가냐면 같은 거리만큼 반대편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이거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수직선상에서 잠깐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4,0이 하나 있다고 쳐보자고. 4,0. 그러면 이쪽에 1,0이 있지. 4,0을 기준으로 해서 1,0을 이 반대편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냐. 이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같은 거리만큼 넘어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길이가 3이니까 이 길이도 3만큼 넘어가서 이 자리가 7,0으로 변하겠다. 이런 걸 점대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일단은 뭐 간단한 숫자를 가지고 잠깐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B가 하나 있어요. A, B가. 그리고 이쪽에 여기 있는 그림처럼 X, Y를 내가 반대편으로 넘기겠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같은 거리만큼 넘어간다고 했잖아. 공식을 먼저 설명해 주자면, 공식을 이 자리가 2a 빼기 x, 2b 빼기 y로 이동된다 이렇게 말해. 이 위에 나와 있는 이런 뭐 일종의 공식 같은 것들이 하나 있는데, x가 2a 빼기 x로 변하고 y가 2b 마이너스 y로 변한다 라는 건 일종의 공식 같은 거야. 근데 학생들이 공식을 잘 외우는 편은 아니잖아. 그리고 외운다 하더라도 사실은 잘 까먹지. 그래서 하나 다른 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 여기에 x가 있어. x만 그냥 수직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3이 있어. 그러면 x를 반대편으로 같은 거리만큼 넘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에서 x까지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봐. 3에서 x까지의 거리. 이 길이가 3 빼기 x지. 3 빼기 x.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도 3 빼기 x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 3에서 3 빼기 x만큼 이동했다 라고 하면 6 빼기 x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 자리는 6 빼기 x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마치 x가 3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6-x가 된다. 3의 2배에서 x를 뺀 그런 좌표로 이동을 하게 된다 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해하는 거 쉽지 않아, 그지? 쉽지 않다고. 그럼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여기에 수직선이야. 3이 있어. 이 자리가 x인데 x를 반대편으로 이항시켰을 때 이 점의 좌표를 그냥 편의상 a라고 한번 해보자고. a. 그냥 a야. 그냥 a. 그러면 우리가 지금 a의 좌표를 알고 싶잖아. 얘가 중점이야. 중점. 무슨 말이냐면 같은 거리만큼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3은 사실은 뭐냐면 x와 a의 중점이다. 이거 중점. 그럼 어떻게 해? 중점. x와 a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사실상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지. x와 a의 중점을 3이라고 하자. 그러면 2는 이쪽으로 곱하고 x를 넘기면 a가 얼마가 나오냐면 6 빼기 x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앞으로는 아마도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방식을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될 거야. 이 방식.
앞에 설명했던 이거는 이제 일종의 공식이라고 했잖아. 공식. 근데 공식이라는 거는 외워도 그만, 안 외워도 그만이야. 몰라도 그만이라고. 그러니까 공식에 집착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우리가 요 방법, x를 대칭이동했을 때 그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있는 3을 중점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점대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또 하나가 선대칭이야. 선대칭은 이미 다른 데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지. 만약에 어떤 직선이 하나 있어서 이 직선을 편의상 y는 2x 더하기 4라고 잠깐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근데 이 자리에 어떤 좌표가 하나 있어. 예를 들자면 1,10 이런 게 하나 있다고. 이 직선 기준으로 했을 때 1,10을 대칭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반대편으로 수직 방향이야. 수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하겠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수직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한다.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싶다 이거야. 이 점의 좌표. 그러면 중점 조건이야. 중점 조건. 중점이 뭐냐? 이 중점 좌표가 더해서 반이니까 a 더하기 1의 반, 또 하나 b 더하기 10의 반. 이 자리를 우리가 보통 이제 중점이라고 얘기할 건데 이 중점의 좌표를 뭘 이용할 거냐면 저 중점의 좌표가 요 직선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x좌표는 x에다가 y좌표는 y에다가 대입을 해서 식을 써보면 y자리에다가 2분의 b 더하기 10을 대입하고 x자리에다가 2분의 a 더하기를 집어넣어서 일단 식을 하나 정리해 놓겠다. 이게 첫 번째 중점 조건을 이용한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기울기라는 건 뺀 거분의 뺀 거잖아. 기울기는 뺀 거분의 뺀 거야. 자, 이 기울기가 뭐와 수직이냐? 얘랑 수직이지, 얘랑.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2였으니까 그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다 이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 b를 앞으로는 구해 가자라는 게 일반적인 선대칭 문제들이야. 일반적인 선대칭.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일단 알아봤는데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보자고. 마이너스 3,a를 6,5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b,2라고 한다. 그림을 잘 봐. 그냥 간단하게 이런 그림인지 저런 그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마이너스 3,a를 여기 있는 6,5를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어떻게 같은 거리만큼 대칭시켰다를 b,2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6,5에 대해서 마이너스 3,a를 같은 거리만큼 반대편으로 이항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5가 얘네 둘의 중점이니까 사실은 6,5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2분의 얘하고 얘를 그지? b,2와 마이너스 3,a를 더해서 중점, 더해서 반이라고 하자는 거야. 이렇게 더해서 반, 더해서 반. 이와 같이 중점 좌표를 이용하면 점대칭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2분의 b 빼기 3은 6이고 여기까지만 한번 써볼게. 계산까지는 하지 말고 2분의 b-3을 6이라고 하고 2분의 a 플러스 1을 5라고 하자. 이걸 가지고 a와 b를 구해주면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함수, 2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냐라고 물어본다 이거야. 그러면 2차 함수를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 일반적인 어떤 곡선이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나와 있는 2차 함수는 1,3이 꼭지점이고 두 번째 나와 있는 2차 함수는 3,13이 꼭지점이야. 그러면 2차 함수와 2차 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연결한 그 중점 좌표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1과 3의 중점은 더해서 반이니까 2가 되고 3과 13도 더해서 반이니까 8이 되겠지, 그지? 2,8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차 함수 위에 있는 이 점은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지. 같은 거리만큼이야 항상. 그러면 여기 있는 좌표는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이 점으로 이동하는 거고 당연히 여기에 있는 점은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가서 이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꼭지점과 꼭지점의 중점, 그 점이 2차 함수의 대칭점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 자, 점 P를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한번 찾아보래.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림을 한번 잘 보면 자, 얘가 y는 x 더하기 1이야. 근데 좌표 P를 2,5라고 하고 점 P를 아까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만큼 수직 방향으로, 까먹지 마, 수직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한다. 이거를 선대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P-를 우리가 편의상 일단 A, B다 이렇게 말하자고. 그러면 첫 번째는 중점 조건이야. 까먹으면 안 돼. 중점 조건. 중점 M을 어떻게 구할 거냐? 더해서 반. A와 2의 중점. 그 다음에 B와 5의 중점 좌표를 찾아서 이 중점 좌표를 어디다 써먹어? 중점이라는 건 이 점인데 그 점은 이 직선상에 있는 점이었다. 그래서 Y좌표는 여기다가 집어넣고 X좌표는 또 집어넣어서 식을 이렇게 하나 완성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직 조건인데 P와 P'의 기울기를 보니까 기울기는 뺀 거분의 뺀 거야. 기울기 A-2분의 B-5가 기울기인데 얘랑은 수직이잖아.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지. 그지?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양변에 적당히 2를 곱하고 넘겨서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연립방정식을 풀면 해결이 되는 거지. 근데 다른 거 하나만 더 잠깐 소개를 좀 해보자고. 다른 거 하나 더. 만약에 우리가 y는 x에 관해서 대칭이라는 걸 하나 배운 적이 있어. 그지? y는 x에 관해서 대칭이라는 걸 좀 배운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보자고. 이거는 그냥 한번 꼭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또 하나는 몰라도 상관없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점 P와 y는 x 더하기를 y축 방향으로 한 칸을 밑으로 내렸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보자고. 무슨 얘기냐면 y는 x 더하기를 밑으로 한 칸 내리면 y는 x가 돼. 그리고 점 P를 밑으로 한 칸 내리면 2,4가 되겠지. 그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라는 건 뭐냐면 y는 x에 관해서 대칭하는 건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좀 외우고 있는 편이야. 4,2가 되겠지. 그지? x랑 y를 바꾸면 되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다시 지금 이 그림을 다시 y축 방향으로 위로 한 칸을 올린다 생각해봐. 전부 다 위로 한 칸을 올리게 되면 y는 x라는 건 x 더하기 1이 될 거고 위에 있었던 점은 2,5가 될 거고 아래에 있는 점은
4,3이 되겠지. 그지? 이해됐잖아? 2,5에 대칭점이 얼마다? 수직으로 같은 거리만큼 넘어간 자리가 4,3이었다는 거야. 4,3. 사실 여기 있는 A, B가 4,3이라는 거지. 자, 이 생각을 물론 할 수 있어.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평행이동을 적당히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물론 있다. 다만 얘가 y는 x 더하기 1이었기 때문에 y는 x라는 직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해본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이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자, 직선에 대해서 원과 대칭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직선이 하나 있어. 그냥 그린 거야. x 더하기 2y는 1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는데 어딘가에 원의 방정식이 하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의 방정식의 중심좌표지. 얘는 이 원의 중심좌표를 만들어 보면 1,2라는 사실을 뭐 금방 알 수 있지. 근데 이 원이 반대편으로 이 직선에 대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간 그 중심좌표를 일단 알고 싶다 이거야. 중심좌표. 자, 얘가 지금 현재 보면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반지름은 그냥 편의상 R이라고 해봐. 자, 이 원의 방정식을 x-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으로 만들면 이게 36이 되니까 반지름이 현재 6이었단 말이지. 근데 원이 대칭이동을 한다고 해서 반지름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 역시 반지름은 6일 거라는 거지. 뭐만 바뀌어? 중심만 바뀌는 거예요. 중심만. 이 중심점만 1로 바뀌는 건데 중심의 이동은 수직으로 같은 거리만큼 넘어간다.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 이 원의 테두리는 신경 쓰지 말고 1,2가 어느 점으로 이동했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좀 전에 앞에서 했던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 보자 이거야. 이 점을 우리는 중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점의 좌표는 더해서 반, 역시 더해서 반인 거고 이 중점의 좌표가 실제로는 이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대입해서 2분의 a 플러스 1 더하기 2배의 y 2분의 b 플러스 2는 10이라는 a와 b에 관한 1차 방정식 하나 만들고 두 번째로 수직 조건을 이용해 보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뺀 거분의 뺀 거 기울기가 얘랑은 수직이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지금 현재 얼마야? y로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5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수직이 기울기가 2가 되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A와 B만 마무리하게 되면 반지름 R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더라 하는 얘기지.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면 어떤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과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게 조금 일종의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와 객관식이나 단답형에서 문제를 푸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 자, 얘를 x-y 빼기 2는 0이라고 하자. 얘가 기준 직선이야. 알겠지?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직선이 하나 있잖아. 예를 들자면 어떻게 그려볼까? 이런 직선이 하나 있었다고 치자고. x 더하기 2y-4는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노란색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하얀색을 대칭 이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얀 직선이 요 노란 직선을 넘어가. 쉽게 말해서 노란 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하얀색 요 직선이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얘를. 자,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요 x 더하기 y 빼기 4는 0의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생각해보자 이거야. 두 가지 풀이. 자, 봐봐. 첫 번째는 우리가 서술형을 좀 대비를 해야지.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A, B라고 하자. 근데 A, B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지? A, B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이동한 점의 좌표를 편의상 x-y-라고 할까? 자, x-y-라고 해보자. 첫 번째로 중점 조건이 뭐였어? 중점 조건. A, B와 얘를 점 P라고 하고 얘를 점 P-라고 해보면 A, B와 x-y-의 중점은 역시 더해서 반인 거지, 그지? 이 중점을 어디에다 집어넣어? 이 노란 직선 x-y 빼기는 0에다가 일단 집어넣어. 2분의 a 더하기 x 다시 빼기 b 더하기 y 다시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고, 두 번째는 수직 조건이니까 계속 같은 얘기야. a-x 다시 분의 b-y 다시가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겠지.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뭘 구하는 거냐면 A와 B를 구한다 이거야. A 더하기 B는 어쩌고 저쩌고, A 더하기 B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A는 뭐, 물론 당연히 여기에는 X-와 Y-로 이루어진 식들이 만들어져 있을 거라. 여기에는 숫자가 아니야. A와 B를 구해. 자, A와 B를 그럼 왜 구했냐? A, B가 사실은 이 직선상에 있는 점이었기 때문에 A와 B를 이 직선에다 대입하면 A와 B에 관한 어떤 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래에 있는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A와 B를 구한 식을 이 직선에다 대입해 버려. 그러면 얘네들이 X-와 Y-로 이루어진 새로운 직선이 나오는데 그 직선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직선이라는 거야. 자, 이게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써야 된다. 서술형. 조금 피곤하다. 이게 조금 피곤해. 하지만 연습해둬야지. 자, 두 번째는 단답형이나 객관식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하냐? 교점을 찾아. 자, 단답형이나 객관식에서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찾아. 다시 한번 써본다. 자, x 더하기 2y-4는 0과 x-y 빼기 2는 0의 교점을 찾으려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지. 둘이 빼면 교점이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둘이 빼잖아. 그러면 y의 좌표가 3,2가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x의 좌표도 나오겠지, 그지? y의 좌표가 3,2면은 3분의 8. 자, x의 좌표는 3분의 8이 나와. 일단 교점을 하나 찾아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 직선상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편안한 좌표 하나 찾아. 이 직선상에 있는, 예를 들어서 y에다 2 집어넣으면 x가 0이면 되는 거니까 0,2를 직선상에 있는 한 점이라고 생각해. 자, 여기 지금 이쪽에다 표시해 볼게. 여기에 0,2가 있다고 생각해. 이 직선상에 0,2가 있다. 그러면 0,2가 어디로 갔는지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 아니야. 0,2가 새로운 점 P,Q로 이동했다 라고 생각하자고. P,Q로 이동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중점을 구해서 어떻게? 이 둘의 중점을 구해서 이 노란 직선 x-y 빼기 2는 0에다가 대입해 버린다. 두 번째는 수직 조건 기울기 p-0분의 q-2 이 기울기가 얘랑은 수직이었다 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p, q가 나오는데
자, 이제 다 됐어. P, Q가 나오는데 내가 이 점 하나 구했잖아. 그리고 내가 교점 하나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라고. 자, 설명이 조금 마지막 문제가 장황했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장황했는데 서술형으로 풀 때는 우리가 숫자를 이용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일반적인 문자, 가장 일반화시킬 수 있는 문자를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굳이 서술형이 아니라면 약간의 숫자들을 좀 동원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게 간단한 내용이야. 물론 각각의 어떤 뭐 학교 수업이라든가 뭐 학원 수업을 이용해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요게 선대칭과 점대칭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요 마지막 문제 있지? 이 마지막 문제를 조금 차분하게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겠어.